자, 항소심 결과와 함께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민 씨의 최종 학력 변경 여부입니다. 지난달이었죠. 고려대학교 총장은요, 2심 판결 이후에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치라는 게 입학 취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입학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7대 허위 스펙 중에서 단국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랑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을 이제 2010년 수시 전형이었다 그래요. 들어가는데 활용이 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고려대에서는 왜 여기 입학 취소 안 하냐고 여론이 있으니까 2심 판결을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체험활동 확인서가 입시 전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게 허위라고 드러났으니까는 고려대에서는 국민이 설득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조민 씨가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냥 고등학교 시절 이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여러 가지 스펙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에 졸업한 이후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 또 의사 시험까지 합격을 해서 서울의 병원에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라든가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고려대에 들어가면서 냈던 주요 그런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고려대가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서울대 의전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때도 똑같은 그런 허위 서류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의전원에 합격한 것 자체도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의사고시를 지금 합격했지 않습니까, 조민 씨가. 네. 근데 의사고시라고 하는 건 의사 면허를 주는 건데 의사 면허는 의전원이나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의사고시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설령 합격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된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2월부터 한국전력에 있는 의료재단이 있거든. 그 산하의 한일병원에서 올해 2월에 이제 인턴 3명을 뽑는데 3명이 응시해가지고 다 합격을 했어요. 네. 뭐 3명 응시했으니까 3명 뽑는데 당연히 합격이겠죠. 근데 거기 그 자체도 이제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만약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면 인턴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본 내용도 있다고 아까 미리 언급을 아까 해주신 내용,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한 증거 인멸 혐의, 이 부분을 유죄로 지금 판단을 했어요. 이제 무죄였다 유죄로 바뀐 네. 부분인데요. 증거 인멸은 내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내 증거 인멸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지만은 내 방어권을 남용해서 제가 하정대 본부장님한테 이것 좀 인멸해 주세요 시키면은 이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1심에서는 김경록 씨한테 시킨 부분을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인멸을 했다 그렇게 봐가지고는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한 건데 이 항소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는 이거는 공동으로 어떤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시킨 거지 않냐. 이거는 교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죄 판단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유죄로 인정했던 게 무죄로 바뀐 부분이 바로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또 거꾸로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게 무죄로 바뀌면서 이제 벌금액이랑 추징액이 대폭 깎였는데요. 5억 원에서 5천만 원.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군산공장 가동 관련해 가지고는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을 매수했다. 그래 가지고는 이게 1심에서 유죄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본 건지 아니면 조범동 씨로부터 얻은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구성 요건이 흠결이 돼 있다고 봤는지 그거는 이제 판결문을 봐야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벌금액이랑 추징액이 대폭 깎인 거예요. 근데 징역 4년은 그대로 유지된 걸로 봐서는 네. 아까 변호인이 뭐 사법의 민주화 인권 보장 얘기했잖아요. 네.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의 인권부터 먼저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1부터 10까지 하나도 반성을 안 하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부인하면서 위수증 얘기 운운하면서 여론전으로 갔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4년 실형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점, 이 부분, 그리고 또 입시비리 혐의들은 7개 스펙 모두 허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모두 유지해서 선고를 내렸다는 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내용, 자, 앞으로 있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하고는 같이 공동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동으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경심 교수가 모두가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아직 이제 거의 뭐 선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최종 선고는 나야 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여기에서 그 모두 정경심 교수 거가 유죄가 났기 때문에 똑같이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